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저는 이 자리에 뭔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독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섰습니다. 그것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소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시내 중식당에서 튀긴 돼지고기와 따뜻한 국수를 배부르게 먹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아까 점심 식탁에 앉을 때부터 유난히 상냥하던 나의 친구가 문득 광장 한복판에서 목청을 높인다. 그러고나 한겨울의 풍경을 탁월하게 묘사한 창밖의 하얀 노을이라는 작품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반주로 고작 서너 잔을 마셨을 뿐인데.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묘사한 책이 재밌다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하며 목에 핏대를 세운다. 러시아 소설에서나 보던 장면, 즉 열정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주인공이 군중 앞에서 연설을 늘어놓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놀랍지만 친구가 지금 내 가방 안에 담겨있는 나의 취향을,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내가 식탁 건너편에 앉은 그를 향하여 열성적으로 찬양에 맞지 않던 나의 취향을 사람들 앞에서 비난한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 물론 곧 끝이 났다. 심드렁하여 보이는 행인들 속에서 민망해진 그가 한쪽 팔로 나의 목덜미를 장난스럽게 휘감으며 기대어왔다. 나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엄청나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비틀거리며 광장을 빠져나왔다. 알지? 알지? 그가 은근한 말투로 알듯 말듯한 마음을 주장한다. 그럼 알지. 조용히 대답하며 나는 조금 말끝을 흐렸고 마침 동화처럼 둘의 머리 위로 눈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네, 방금 읽어드린 시는 자음과 모음 42호, 그러니까 2019년 가을호에 실린 김상혁 시인의 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굽어 살피는 이라는 시였습니다. 네, 일단 오늘도 이 시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선아님 어떠셨나요? 어떤 얘기든. 네. 일단 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제목을 읽었을 때는 뭔가 약간 좀 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올드한 시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이거를 그러니까 2019년 자음과 모음 가을호를 제가 읽었었는데 이 시가 실려있는 줄 몰랐거든요. 제가 양한다 시인을 엄청 좋아하는데 양한다 시인의 시가 이때 실려서 읽었었고 제 기억으로는 아이젠을 쓰신 김남숙 작가님도 이때 단편을 실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시를 자세히 읽지 않고 넘어갔을까? 왜 읽었는데도 기억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남을 정도로 네, 괜찮은 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문이 남을 정도로 별로였다는 뜻 아닙니까? 넘어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 시는 약간 뭐랄까 수채화 같은, 근데 채도가 굉장히 낮은 약간 러시아 소설 같은 풍경, 또 너무나 약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시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상혁 시를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저한테는 약간 어떤 시들이 비화 같은 느낌이 있고 여러 의미에서 이 시에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들이 약간 하나로 분위기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그게 참 입체적이고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 김상혁 시인은 산문시에서 그 뉘앙스가 더 능히 발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산문시를 쓰는 시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 꼽자면 얼마 전에 작고하신 최정래 시인 그리고 김상혁 시인인데 물론 그 밖에도 너무 많지만 어쨌든 이 산문시에서 되게 묘한 뉘앙스가 있다. 그걸 어떻게 말할 순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희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혹시? 저는 그것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게 뭔가 내가 아는 사람 얘긴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그런 시 같았고 또 이때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변주되는 게 유쾌하게 느껴졌고 이 시 속 소설에 두 인물이 나오잖아요. 알지 하면서 화자의 친구가 화자에게 목을 걸면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친구가 사랑하는 소설을 막 비난하고 나서 이러는 거잖아요. 이러려고 앞에서 친절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웃기는 시였습니다.
맞아요. 웃기는 시고. 사실 그래서 저도 이 시를 이제 가져온 이유는 이 엔딩에 대해서도 각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지연님은 혹시? 네.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인공한테 꼽을 주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그것과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알지 하면서 소유님은 동의를 구한다고 말을 하셨지만 거의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그런 겹쳐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만큼 이런 사람도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시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재밌었어요. 입체적인 시였던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이 시가 마치 그러니까 동화같이 눈이 쏟아져서 이 인간들의 어떤 약간 추한 모습도 있고 뭐 어떤 알듯 말듯한 마음과 대화들을 싹 덮어버리는 눈으로 그냥 싹 덮어버리는 이 풍경 덕에 이 제목이 탁월해진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약간 솔직히 뭐 비판을 하자면 너무 약간 데우스 엑스 마키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자연의 어떤 힘을 빌려서 끝맺은 게 아닌가 이렇게 누군가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 제목하고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겨울 어느 불쌍한 영혼들을 구고 살피는 이라는 시점이 과연 어떤 시점일까 생각해보면 더 재밌게 뭔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가 이 동화스러운 엔딩까지 참 재밌었다. 이 시에 배어있는 정서랄까 기분이랄까 감정이 정말 미묘해서 두세 가지로 딱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인간적인 뉘앙스들을 가진 시들을 읽으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본 시였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저희 이브 포이트리 다음 주에도 재밌는 시, 새로운 시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이 드디어 새학기라니. 지금 기분은 어때? 나는 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 가는 날 아침에는 웃음이 피식피식 났던 것 같아. 긴장감 때문에 막 마음이 들떴었거든. 반배정이 아쉬웠던 해에는 걱정을 하나를 안고서는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렵기도 했지. 그래도 그 긴장감이 나쁘지 않았어. 올해 너는 친한 친구들이랑은 같은 반 됐으려나? 좋아하는 애랑은? 직접 물어볼 수 없으니 내일 학교 가봐야 알겠지? 같은 반이면 좋겠다. 내가 조금 기도해 볼게. 담임 선생님도 좋은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치? 나 한 번은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 나를 매일매일 찾으시는 거야. 매일같이 교무실로 불러서 심부름 시키고 반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만 잔소리하고 너무 서운하고 창피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엄마한테 학교에 반 바꿔달라고 전화해주면 안 되냐고 울면서 떼쓴 적이 있다? 웃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날 신경 써주신다고 그러셨던 건데 그때는 그냥 날 미워하는 줄만 알았어. 별거 아닌 일인데 그때는 막 울 정도로 큰일이었나 봐. 그런 사건이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아. 동아리 홍보 기간에 서로 경쟁심에 불타올라서 친한 친구들끼리 싸우지를 않나. 왜 나 빼고 매점 갔냐고 서운해서 울질 않나. 내가 그냥 까먹어버린 것도 많겠지? 하이틴 드라마를 봐도 그렇다? 아니 뭐 별거 아닌 일로 맨날 울고불고 학교가 막 뒤집히고 그래. 그때는 다 그런가 봐. 아니 사실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게 아니지. 아는 세상이라고는 학교 안의 사회뿐이잖아. 매일같이 들어가는 사회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일주일 내내 밤새워 고민하는 게 당연한 거지. 크게 마음 쓰지 말라는 말은 안 할게. 나는 충분히 마음 아파하고 불안정해봐도 괜찮다고 생각해. 한번 겪어보고 나면 다음에 올 파도는 조금 더 수월하게 넘겨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랬거든. 내 조언이 어쩌면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인 것 같아. 견뎌. 너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될 거니까. 알겠지?
내일 파이팅이야. 학교 잘 갔다 와. 추신, 매점 햄버거는 웬만하면 사 먹지 마. 맛있긴 한데 그거 먹는 날은 항상 배가 아프더라. 새학기. 나보다 선명한 명찰이 나를 대신할 것 같아 큰 소리로 내 별명들을 나열합니다. 책상 서랍 밑에 붙여놓은 풍선껌, 모조리 분질러 놓은 분필, 언제든 손에서 미끄러질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이비행기, 일부러 떨어뜨리는 연필처럼 내가 발각되기만을 기다리는 수업시간, 비웃음 받기가 천성입니다. 이것 좀 쟤한테 건네줘.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무기명의 쪽지로 모두가 공범이 되고 모르는 구석에서 팽창하는 우유값, 여백을 못 견디고 튕겨나간 단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장난에 몰두합니다. 이제 막 진지해지기 직전에 울리는 수업종. 음악책을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친구들. 이참에 나도 성실해볼까? 열어놓은 창문으로 부는 계절풍. 커튼 뒤에서 부푸는 비밀들. 여자애들 웃음소리. 운동장 후루라기 소리. 텅 빈 안을 구르는 작은 공. 흔들리며 빛나는 검은 머리칼. 교실을 휘젓는 말벌에게서 매번 예의를 배웁니다. 마침 소란이 필요했던 교실이었습니다. 어떤 별명은 나보다도 꼼꼼해서 이름 대신 갖고 싶었던 적 있지. (3월) 새학기 하면 대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 때가 떠오르는 느낌인데 성인이 된 지 2년이나 지난 지금은 고등학생 때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제는 새학기라는 단어를 들어도 예전만큼 마음이 싱숭생숭 설레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 사실 애초에 고등학생의 나한테 있어서 새학기는 새 문제집과 새 필기도구를 구입하고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신나는 때였다. 한편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해서 두렵기도 하지만 2019년 20살이 되자마자 가족의 품에서 벗어나 이른바 상경이라는 것을 하게 됐고 10년 가까이 붙어 지냈던 친구들과도 전부 헤어졌다. 주변이 온통 낯선 풍경임에도 불구하고 좋았다. 20살이니까 대학교 1학년이니까 내가 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이니까 새학기니까 처음이기에 용납되고 귀여워 보이는 그런 거. 당연하게 느껴지는 권리와 호의들 역시 좋았다. 그래서인지 서울살이가 참 마음에 들었고 본가에 잘 내려가지 않았다. 매일같이 동기들을 만나고 자주 술을 마시고 가끔 과방에서 잠에 드는 일상. 열심히 논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받은 좋은 성적 덕에 성적 장학금도 받았다. 그래서 적어도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나날들이 반복될 줄 알았건만 2020년 21살이 되었고 코로나가 대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살짝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마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때문에 기존의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서 그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하려던 교육봉사가 취소되고 첫 온라인 수업은 완전 삐걱댔고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21살의 새학기, 그리고 3월. 내 3월이 그렇게 지나갔다. 나한테 3월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무서운 시기지만 동시에 인생과 꿈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추진력을 얻는 달인데 이게 뭐야? 3월만 그렇게 지나갔으면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4월, 5월, 6월. 그렇게 차례차례 의미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되돌아보니
어떻게든 잘 살아냈더라. 대면으로 진행됐던 모든 서비스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시작했다. 환경 오염이 덜 진행되었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되었고, 정지하던 사람들도 천천히 출발하기 시작했다. 이걸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는 많은 것들을 강박적으로 시작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책을 읽었고, 시를 썼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여러 동아리에 가입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들이었다. 정말 어쩌다 보니. 약간 생존형 능력자 같은 느낌으로. 손 놓은 채 가만히 살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할 일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이제는 3월이며 나는 22살이 되었다. 20. 내가 20일 때는 그 뒤에 더 이상 뭐가 붙지 않을 줄 알았는데 둘을 발음하기 위해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어색한 나이가 된 만큼 또 어색한 일들을 시도하며 해내가는 올해가 되겠지. 거울을 봤을 때 어색할 정도로 내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짧았던 2월이 끝났다. 한순간도 변해야겠다는 다짐 같은 건 한 적 없었지만 결국 3월이 왔다. 22살의 내 새학기가. 사교. 경직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부드럽게 굳어가는 얼굴 위로 고이는 빛.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누군가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교탁을 독차지한 담임 선생님의 눈은 총기 없이 뜨여 있고 새로 전학 온 여자애가 다리를 떨고 있다. 착각이었나? 당분간은 반복 재생되는 종소리 따위의 불길한 일도 장난처럼 웃어넘기면서 서로들 궁금하지 않은 꿈 얘기를 야단스레 들려주면 좋을 텐데. 얕은 잠의 꿈에서 내 친구 성화는 몸에 딱 맞는 들것에 실린 채로 멀어져 가고 지금 성화는 전학생의 철제 필통을 실수로 떨어뜨린다. 쨍하게 요란한 소리가 나자 교실 안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성화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른다. 내 발 앞으로 굴러오는 샤프심이 다 박살나 있다. 그러나 별일 아닌 상황은 종소리만으로도 수습이 되고 성화의 과격한 한숨 소리를 지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아무리 귀에 거슬려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연루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 나는 자꾸만 불안해진다. 의심살만한 표정은 감출 길이 없고 쉬는 시간에는 되도록 엎드려 잔다. 그러면 성화가 재차 들것에 실린 채로 희미해지고 엎드려 있는 나를 누가 때리고 간다. 장난의 실수는 없어야 한다. 나는 얕은 잠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 경직된 자세를 지속한다. 빛이 너무 많은 꿈속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화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나도 손을 흔든다. 아무리 해도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다. 네, 모두들 새학기에 대해서 커버 스토리를 써주셨는데요. 이번 커버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다들 재밌게, 굉장히 흥미롭게 써주셔가지고 잘 읽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혀서 편집글 형식으로 써봤는데 그 예전에 저한테 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진짜로 다른 대상에게 쓰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받는 대상을 못 썼거든요. 누구에게 보내는지 조금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제 커버 스토리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수신자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더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어떤 특정한 수신자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막 몰입해서 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왠지 저는 아, 그 지연님 커버 스토리도 그렇고 선아님은 한 번 커버 스토리를 바꾸셨잖아요. 그 선아님 네네. 이전 커버 스토리도 그렇고 읽으면서 약간 떨림을 느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하고 먼저 다른 분들 생각부터 듣고 싶네요. 네. 저는 일단 지연님 커버 스토리 읽으면서 이거 그냥 뭔가 또 다른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견뎌, 뭐 너는 잘할 수 있어, 힘내 이러는 게 뭔가 자기 자신에게 거는 약간 막 최면 같은 거, 막 새학기에 떨지 말고 잘 친구들 사귀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좋았고 네. 그거 말고 또 뭔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혹시 지연님께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담임 선생님이 계시다면 누군지 네, 한번 듣고 싶어졌어요. 담임 선생님이요? 네. 저는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새 학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선생님들이 뭔가 제가 조금 튀었나?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조금 약간 요주의 인물로 항상 봤던 것 같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정말 조용하게 다녔는데 그쵸 서윤님? 네. 조용히 있어도 그런데 이제 뿜어져 시간이 나오는. 지나면서 오해가 풀리셔가지고 오해가 풀리셔서 다행히 뭐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내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사회문화 과목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회문화 담당하는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기뻐했었었는데 또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뭐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책을 뺏어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고3 곧 있으면 고3인데 공부를 해야지 책을 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뭐 진로 상담할 때도 그 어린 나이엔 조금 마음에 안 들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그렇게 오해가 쌓였었는데 다행히 한 끝날 때쯤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친해져가지고 막 같이 교무실에서 라면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친해졌는데요? 상상이 안 가요. 진짜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친해졌는지 저도 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좀 그랬던 선생님이 계시네요.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지며들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지연님은 뭔가 실제로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오, 맞아요. 아, 진짜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긴 했어요. 사대를 가고 싶었었는데, 네. 그리고 제가 약간 아는 척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약간 이미지는 사대보단 교대에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아, 저는 교대는 애기들을 제가 마주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사대 다니는 친구들이 이제 그 교생 실습을 나가면 그 학생들의 여드름까지도 예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경험을 하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죠. 네네. 저는 지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매점 최애 간식이 뭐였는지 매점 최애 간식. 그리고 네네. 또 같이 먹으면 좋았던 매점 조합. 저는 군것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게 배가 고파서 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항상 입이 심심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음료수를 별로 안 먹었는데 아침에 등교하면서 그 자판기에서 그 핑크색 음료수인데 약간 밀크 맛 나는? 오라떼? 그 이름이 맞아요. 오라떼. 그거를 항상 사가지고 가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한 살 나이 많은 오빠가 저희랑 같은 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는데 근데 굉장히 뭔가 공부도 잘하고 되게 엄청 딱 갖춰져 있고
네네네. 그 엄청 막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소윤님의 될까요? 첫사랑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네. 반응이? 빵 이름이. 맞아요. 그 오빠 이름이었어요. 그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다 별명을 붙였었죠. 그 오빠 빵이라고 땡땡빵 이러면서 왜 근데 그랬냐면 오빠잖아요. 그래서 아, 지현 그래서 오빵 빵. 이렇게 음. 땡땡 오빵 이렇게 해가지고 써먹었거든요. 그 당사자분은 아마 모르셨나? 아셨나? 그래가지고 매점 가면은 맨날 땡땡 오빵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 귀엽다. 별명이 생긴 유래가 그분이 되게 뭔가 엄청 철저하고 뭔가 안 웃을 것 같고 맞아. 그런 이미지였는데 매점도 한 번도 온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그 빵을 사가지고 갔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 빵을 사갔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공부도 매점 되게 잘 하던. 네네 맞아요 매점 주인 아주머니께서도 왜 그걸 그렇게 부르냐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맛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은 저는 막 식사를 그래서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매점으로 그냥 밥 먹고 나와서는 항상 빠삐코를 먹어야 된다. 이게 국룰이었죠. 그렇습니다. 제 커버스토리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는데 잘 재밌게 읽어주셨다니 감사하네요. 그 기억해 복도에서 떠들다 같이 네네네. 혼나던 우리들이 생각나던. 감사합니다. 커버스토리였어요. 저는 소윤님 커버스토리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거든요. 특히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17살이 돼버렸어요. 17살이 되어버렸대. 저 그냥 음악실 가는 그 복도에 완전 서 있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일부러 떨어뜨리는 연필처럼 내가 발각되기만을 기다리는 수업 시간. 비웃음 받기가 천성입니다. 이 부분 너무 재밌었거든요. 혹시 그 수업 시간에 그런 기억나는 주목받았던 에피소드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소연님 네, 어떤 게 많죠. 있는지 궁금한데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되게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고등학생 때는 주목받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아마 지연님도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제 체면상 그래도 괜찮은 걸 추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그 자리 바꾸기 때 맨 앞자리 걸리면 애들이 되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앞에 있으면 선생님 바로 앞이니까 장난도 마음대로 못 치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앞자리가 걸리면 불만도 했지만 그 선생님 앞에서 그 등잔 밑이 어둡다는 네네. 말처럼 선생님 바로 앞에서 몰래 하는 장난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막 교탁에다가 낙서하고 완전 악동이다, 악동. 쌍둥이. 그래서 제가 포스트잇에다가 마이크를 그리고 그 모양대로 오려가지고 교단에다가 몰래 붙여놨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걸 보고 들켜가지고 막 되게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화를 안 내고. 네네. 그래서 그런지 막 되게 자주 혼났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웃어주셔서 그런지 친구들 웃음소리도 되게 다정하게 느껴졌고 되게 다정한 게 기억이 남았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앞자리를 좀 좋아했던 학생이었는데 이게 진짜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게 등잔 밑이 어두운 건지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줬던 건지 앞자리에서는 오히려 막 졸고 그래도 맞아요. 지적을 오히려 안 받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과연 선생님들의 관용이었을지 진짜로 속담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원빈님은 잠을 청하기 위해서 혹시 앞자리를 좋아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저도 약간 관종기가 있어서 여러모로 앞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모로, 네, 알겠습니다. 그 소연님 같은 경우는 이 시의 별명으로 표현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가 뭐
잘 몰랐을 때부터 별명이 왠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그날 그날에 혹은 그날 그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분기별로 컨셉을 세우고 사는 것에 있어서 그런 걸 좀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학기 컨셉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하고, 또 소희님 시를 제가 뭐 많이 본 건 아니지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을 항상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러면 제 이번 학기 제 컨셉은 어떤 게 잘 어울릴까요? 여쭤봤더니 순딩이 컨셉으로 하라 하시더니 또 그날 밤에 제스팅이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마저 굉장히 아이러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 네, 수희님의 이번 학기 컨셉은? 이번 학기 컨셉? 제가 대학 들어와서부터 약간 학기마다 컨셉 정해가지고 그에 맞는 옷차림이나 약간 말투 같은 걸 사용하는 걸 좋아했는데 네. 이번 학기에는 왠지 개강이 너무 싫어서 그런지 진짜 아직 못 정했는데 혹시 다른 분이 정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소연님 머리 스타일 때문인지 방금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약간 90년대 대학생들 있잖아요. 되게 활기 넘치고 되게 엄청 행복하고 그 IMF 전 그 세대들. 근데 청춘의 느낌이 많이 나는. 청춘의 느낌.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그런 사람. 어때요? 말투가 약간, 제가- 90년대 사람처럼 써주시면 안 돼요? 약, 뭐를 90년대 사람처럼 해달라고요? 말투. 말투. 약간 좋거든요, 고화성처럼. 이런 거? 네. 알겠고. 그 서울 사투리 그거 약간 네네네. 유튜브에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막 방금 말씀하신 그거 것처럼 연마해주세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 좀 해주세요. 맞아요. 서울 사투리 고화성이 되게 잘하잖아요. 약간 맞아요. 삼진그룹 그거 토익반 고화성 느낌으로. 오, 맞아요.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학교는 컨셉이 지금 이렇고,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소희님 커버 스토리를 읽었을 때, 이게 너무 장난스럽고 완전 해맑아서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초등학교 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궁금해진 거죠. 혹시 소희님은 그럼 초등학교 때 반에서 어떤 컨셉을 가진 아이였는지. 제가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나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커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초등학생 때는 사실 내가 바라는 나로 컨셉을 정할 수가 없었던 게 학급 인원이 워낙 적고 다들 아는 그쵸, 사이라 남이 정해준 저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눈물이 되게 많았었고 타칭? 4차원이라고 불리는 한 친구랑 단짝이었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남들 눈에는 조금 소심한데 특이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4차원이라는 소리 듣지 않나요? 가끔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저도 방금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가끔이 아니지 않나. 가끔이 아니지 않나? 가끔이 아니지 않나. 네. 저 되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막 특이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저는 딱 한 20살 때까지는 되게 그 말이 듣기 좋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질리더라고요. 그냥. 질릴 정도로 내가- 많이 들으셨다. 내가 특이하려고 특이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평범한 건 뭐지? 어떻게 평범하지? 방금 그러는데 어떻게 평범하지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청취자분들은 이게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소희님이 이 줌상에서 뒤에 이 네. 벼들과 함께 계시거든요. 네. 벽이에요? 잔디 아닌가? 잔디. 벼. 그렇구나. 아까는 또 우주 블랙홀에 거꾸로 뒤집어 맞아요, 계셨고. 맞아요. 근데 지연님도 그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그렇게 소윤님처럼 막 엄청 독특하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자연스럽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이 친구겠죠. 아니, 그런 게 저는 좀 아니라 특이하고 지연님은 아니, 괜찮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그러니까 소윤님 뭐 헤어스타일도 약간 시강인 게 자꾸 약간 바람에 날린 것처럼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 뭔가 저 풀 배경이랑도 잘 어우러지면서 아침 이슬을 함께하는 그런 배경처럼 느껴지네요. 잘 포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싱그럽습니다, 소윤님. 싱그럽네요. 네. 되게 귀엽다는 말이죠. 그쵸? 네. 저 이제 저녁에 이 말 내내 곱씹으면서 내가 특이하다고? 이러면서 저 울어요. 그래도 잘 생각해 볼게요. 제가 좋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그 개성이 이제 시에서도 드러나서 소윤님 되게 맞아요. 좋은 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아님 커버 스토리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일단 소윤님 울지 마시고요. 계속 지금 눈물을 닦으시는데. 네. 울지 마시고. 네. 선우님 같은 경우는 일단 수정된 커버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라고 거듭 강조를 해주셨지만은 근데 저도 막상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커버 스토리를 썼지 생각하니까 그 수정하고 나서 내용이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어차피 제 질문도 아마 준비된 게 소윤님 거 하나였던 것 같아서 근데 그 소윤님 거는 어디든 사용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네. 저는 이전 커버 스토리도 정말 솔직함이 묻어나와서 인상적이었고 아까 지연님 커버 스토리 읽으면서 떨림을 느꼈다고 얘기했지만은 특히 선아님 이전 커버 스토리 보면서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 반배정, 새 친구, 새 선생님을 만나는 일, 또 선아님 표현에서는 경주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 이런 표현들이 문자로만 읽어도 여전히 되게 떨리게 만들더라고요. PTSD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으로 네. 떨림도 되게 크게 나누면 기분 좋은 떨림이 있고 약간 말하자면 설렘이나 기대감 같은 두근거림 같은 게 있고 또 약간 기분 나쁜 떨림이 있는데 벌벌 떨리는 사실 솔직히 그 둘이 완전히 분간이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 좋은 떨림인지 내가 지금 설렘인지 이게 회피하고 싶은 식은땀 같은 쿵쾅거림인지 확실히 파악이 안 될 때가 우리 인생에는 훨씬 더 많지만은 그걸 또 매번 저희가 이겨내거나 도피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지레 겁먹고 도망칠 때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맞부딪혔는데 생각보다 괜찮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니나 다를까 개박살을 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적으로 세 분께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이번 저희 주제이기도 한 새 시작, 새 출발, 새 사람, 새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이제 대학교 지금 이제 한 2, 3학년 되신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 게 저는 약간 좀 무던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최근 언젠가부터 좀 새 관계에 대해서 막 반기기보다는 조금 방어적이랄까 은둔적인 태도를 취하는 쪽으로 약간 기울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왜냐면 특히 제가 요즘 들어 관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는데 이제야 솔직히 조금 관계와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 조금 아득해지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라는 게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까? 친구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되고,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있는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 같은 것들이 점점 더 큰 용기가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윤님이 그런 면이 있어서 굉장히 담대한 심장을 가진 소유자로 알고 있어서 맞죠. 네,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관계라. 쉬운 얘기 아니죠. 원래 제가 MBTI 맹신론자라서 그런데 제가 원래 NFP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INFP로 바뀌었는데 근데 뭔가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는 그냥 새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막
제가 동아리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랑 너무 친구가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정신없이 그렇게 저지르고 나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도 약간 좀 가려 사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안 가려 들어와 하다가 이제 약간 애매한 관계가 돼버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 기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적당히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이 진짜 단 한순간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쓰레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저 연락을 안 한다는 게 뭔가 오랜만에 안부를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소식을 전한다거나 그런 걸 전혀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고 답장 안 하다가 한 3, 4개월 뒤에 잘 지냈어? 약간 이렇게 나타나는 느낌? 네, 좀 그런 느낌이라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지금은 코로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만나지 않고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대면하게 뭐 엄청 친한 사람과도 좀 대면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무튼 저는 크게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해에도. 저도 선아님처럼 약간 진짜 한 3, 4개월만? 3, 4개월이면 좋죠. 한 1년? 만에 막 연락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유독 연락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또 나를 오해하고 있을까봐 얘가 내가 싫어서 연락을 계속 안 하나? 싶을까봐?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뭔가 원빈님처럼 그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데 조금 방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래서 제가 대학 초반에 사귄 친구들도 별로 없고 되게 조용조용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나 너무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거 아닌가? 너무 고립돼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INFP였는데 어느 순간 그 ENFP의 뭔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표는 없지만 그냥 스스로. 뭔가 그 ENFP 특징 뇌피셜.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이거 나인데? 약간 이렇게 그 INFP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 아닌가. 제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새학기가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편으로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를 이번에는 조금 사귀어보자. 더 이상 혼자 있지 말고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딱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서인님. 네네네. 그 선아님 커버 스토리에서 거울을 봤을 때 어색할 정도로 내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22살 3월의 버킷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뭔가 그 성장했다라는 게 저는 당연히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겠지만 뭔가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좀 더 자신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자신감이 없어서 어디 상 받으러 이제 막 단상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반 애들 앞에 이제 뭐 나가가지고 선생님께 상 받거나 그러면은 그때마다 사진을 찍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사진을 찍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마다 제 등이랑 어깨가 엄청 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남들 앞에서 나를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한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제가 여태까지도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뭔가 뭐 거창한 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가 칭찬을 받을 때에도 기분 좋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갖기? 이게 제 2022년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칭찬 받는 법에도 여유와 맞아요. 스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칭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보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네요. 이게 뭔가 저도 당당해 보이기도 그런 하고.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선우님 커버 스토리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서 네.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대박이다. 아니.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맞는 와. 말씀입니다. 좋네요. 이렇게 맞아요.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 연습하는 우리들. 거죠. 어. 네, 그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원빈님 커버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빈님 커버 스토리에 성아가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 3회차를 준비하면서 이제 삐삐도 읽고 그 커버 스토리도 읽는데 이제 삐삐에서는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삐삐에서는 그 지연님이 소개하시는 우리들이란 영화에서 선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아, 네네. 그 다음에 원빈님 커버 스토리엔 성아가 나오니까 약간 대혼란이 온 거예요. 제가 약간 과몰입이 심해서 이름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데 커버 스토리를 읽다가 성아? 그럴 수 있지. 하고 학교 갔는데 선이?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뭔가 그 성아랑 선이가 둘 다 슬픈 느낌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뭔가 이번에 원빈님 스토리, 커버 스토리를 읽으면서도 좀 몰입이 잘 되고 좀 뭔가 슬펐던 그런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리고 성아라고 이름을 지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이름 짓기. 그거는 제가 뭐 작가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좀 찔려서 그런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전혀 어떤 저격이라든가 연관이 있지 않고요. 네. 소윤님은 글 쓸 때 이름 어떻게 지으세요? 갑자기. 너무 폭탄 돌리기. 잠시만. 이거 너무 폭탄 돌리기 아니에요? 이름? 저는 약간 좀 촌스럽게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 왜요? 왜요? 그럼 소연님은 저 촌스럽게 지으시는 거고, 그러면 원빈님은 그래서 어떻게 지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주변 사람의 이름을 가끔 빌릴 때도 있는데 완전히 빌리진 않고 약간 그냥 좀 그래서 변형을 한다든가. 아니. 그래서 박성아. 이거 저작권 저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요, 사실 이 시는 예전에 씌어진 시입니다. 정말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요. 만약에 예전에 쓴 시였다면은 좀 빨리빨리 올리셨을 텐데 굉장히 이제 좀 늦게 올리신 걸로 보아. 제가 맞아. 원래 그렇잖아요. 늦게 올리는 것도 컨셉의 일종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름에 늦게 대한-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약간 뭔데요?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다라는 어떤 진짜 웃긴. 그럼 저는 연기 뭐가 알리바이. 되나요? 어떤 알리바이. 전 맞네, 항상 그러게. 뭐가 되나요? 그러게 소연님은 뭐가 되죠, 원빈님? 저하고 참 다른 사람이다. 오케이. 네, 원빈님, 네, 그 커버 스토리의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한 오해만 남긴 것 같은데 이거. 알지? 와. 알지. 이걸 이렇게. 재밌네요. 저는 네. 질문은 아니고 감상인데요. 저 좀 슬프게 다시 저는 성아를 외면하기 위해서 네. 억지로 책상에 엎드려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방관했던 일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는 시였습니다. 갑자기 고해성사. 고해성사.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수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희 계속 그 새학기 그리고 학창 시절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은
그런 슬펐던 조금 고해성사 할 만한 음. 그런 기억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많죠.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 화자가 계속 잠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쉬는 시간에 잠에 들면은 항상 가위에 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은데도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위에 눌리는 게 너무 항상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러면 오늘 커버스토리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재밌었던 것 같은데 다들 되게 재밌게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새학기 주제로 다음 코너 삐뿌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볼게요. 안녕. 안녕. 성화와 선화는 다르다. 성화와 선화는 다르다. 알지? 오케이. 알지.